안녕하세요, 베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제가 과제로 남겨드렸던 예제 2번 도면을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고 우리가 배웠던 기능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도면이 예제 2번 도면인데요. 전체 크기는 가로 세로 200짜리인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직교 모드를 사용을 해서 이 예제 2번 도면을 작성을 할 예정인데요. 직교 모드는 가로나 세로로 직선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제 2번 도면 같은 경우는 대각선에 사선도 작성을 해야 되는 도면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예제 2번 도면을 완성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AD 화면에 돌아와서 우선은 시작할 지점을 어디로 정할지는 본인이 편하신 위치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L 엔터 치고 난 뒤에 첫 점을 왼쪽 아래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지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F8번 키로 직교 켜기를 하고 난 뒤에 왼쪽 아래 지점에서 제가 위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됩니다. 어느 지점이든 간에 총 거리는 90이니까 90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화면 크기는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인 선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한 번에 그리는 게 낫습니다. 끊어서 그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연결해서 어차피 그릴 거라면 지금 예제 2번 도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200,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역시 90, 아래쪽으로도 90, 이번에는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역시 한 번에 그리는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어서 200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거를 부분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선을 최대한 한 번에 그리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점을 지정을 할 때 좀 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직선이 한 개라면 한 개의 선으로 그려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0 하고 나서 위로 90, 역시 이쪽 방향으로 90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숫자를 치시면 돼요. 결국 200과 90을 번갈아 가면서 다시 제자리 지점으로 돌아오면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대각선을 그리거나 안쪽에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대각선을 그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 지점, 대각선으로 그어야 되는 지점에 마우스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긴 대각선은 우리가 그리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럼 이쪽 방향의 대각선은 되는데 반대편에 역시 대각선도 그으려면 이때는 라인 명령을 잠시 빠져나와서 역시 또 L 엔터 치고 다시 새로운 선을 그린다 생각을 하시고 이 점에서 이 점을 긋고 역시 또 빠져나와서 L 엔터 치고 마우스로 이 점을 찍고 다음 원하는 점을 찍으시면 돼요. 이 경우는 우리가 수치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필요한 지점들을 전부 다 라인으로 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우스로 그 지점을 클릭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도면을 그린다라는 것은 그려가면서 내가 다음 지점에는 여기에서부터 그리기가 좋게끔 또 기준이 되는 선들을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을 긋고 빠져나와서 새로 시작할 점 찍고 끝난 점 찍고 또 빠져나와서 L 엔터 치고 새로운 점 찍고 또 새로운 점 찍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제가 ESC로 빠져나오고 난 뒤에 L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CAD는 가장 마지막에 사용한 명령어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현재 배운 명령어가 라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라인을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 제가 L 엔터를 치지 않더라도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실행했던 명령어가 라인이기 때문에 역시 또 라인 첫 번째 점 지정해달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CAD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내가 가장 마지막에 사용했던 명령어가 무엇인지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속도가 빨라지는 스킬업 기능들을 배울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내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마지막 명령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도면을 작성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마지막 명령을 실행할 때는 엔터만 치시면 돼요. 아무런 명령을 주지 않고. 그러고 나서 사용법은 똑같이 사용을 하면 이렇게 필요한 대각선은 그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빠져나오고 보면 예제 도면을 보시면 제가 바깥쪽 선들은 다 작성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각선도 다 그렸어요. 필요한 부분들도 다 그렸고. 근데 안쪽 사각형 우리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쪽 사각형이 분명히 위치로 존재하는데 그럼 내가 여기에서 요만큼 그려서 이 사각형을 그리면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각선을 그린 방법을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각선을 그리지 못하더라도 저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선은 간격이 가로 세로의 간격이 10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10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란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가려면 이 지점에서 가로로 10, 세로로 10만큼만 우리가 이동을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도면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CAD 화면에서 제가 라인 엔터 치고요. 첫 점 찍고 난 뒤에 이쪽 방향으로 10 선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또 10만큼의 선을 그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이쪽에서 10만큼 왔으니까 이 지점이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작은 사각형의 모서리가 되는 지점인 걸 알게 되죠.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이쪽 방향으로 70, 역시 위쪽 방향으로 70, 왼쪽 방향으로 70,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70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면 빠져나와서 이 선을 마우스로 직접 클릭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택이 2개 나올 수 있는데 이 기능 나중에 배울 겁니다. 상관없이 그냥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창이 뜨는 것은 우선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바로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겹친 선을 그리더라도 L 엔터 치고 점 찍고 10, 이렇게 겹치게 그리더라도 우선은 선을 그리세요. 왜? 그리고 난 뒤에 지우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은 그려놓고 필요 없는 선들은 지금처럼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런 창이 나타나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딜리트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안쪽 사각형도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을 그리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으세요. 내가 정확하게 가로 세로의 길이만 알고 있다면 대각선을 그리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우시면 되니까 덧칠한 부분도 상관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라인이라는 명령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면에 있는 선을 그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다음 것들을 그리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선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선들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다른 객체를 그려주기 위한 기준선으로 삼아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처럼 완성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대각선의 선들도 쉽게 그릴 수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습 예제로 드렸던 예제 2번 도면을 같이 그려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연습을 해보셨다면 내가 연습을 했던 방법과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방법의 차이점 정도만 비교를 해보고 한 번 더 작성을 해보시면 우리가 CAD를 사용하는데 더 빨리 작성을 하고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